10.2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권 실세를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군 내부의 사법 처리 절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권 장악을 위한 계획된 군사 쿠데타였으며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 발생한 권력 공백 상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는 과도정부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군 수뇌부는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중심으로 민간정부 존중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과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준장 등 박정희 체제 하에서 중용된 일부 군부 세력은 이 기회를 군권 장악과 정권 탈취의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원인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포를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내란 혐의 공모 방조 등의 명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승화 체포를 시작으로 신군부는 수경사, 공수여단, 특전사 등 친위 성향의 병력을 동원하여 국방부, 합참, 계엄사령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점령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 시내에는 탱크와 장갑차까지 배치되어 사실상 서울을 장악한 무력 쿠데타가 진행된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정승화 지지를 선언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 전두환 측이 군의 핵심 부대를 장악하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이후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 등 일련의 사건을 주도하며 정권을 탈취해 나갑니다. 결국 전두환은 1980년 8월 국보위 주도로 대통령에 취임하며 대한민국은 제5공화국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재판에서 명확히 군사반란으로 규정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22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역사적 단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10.22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능성을 군사력으로 틀어막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 독재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좌절의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